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자, 세무정보 처리의 조회 및 출력. 자, 9월 14일 3주차 강의 1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수업 진행에 앞서가지고, 자, 우리 학기 시작 전에 우리 수업마다 진단평가 하는 거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진단평가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언제까지? 9월 18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진단평가 방법은 여러분들 쭉 잘 알고 있죠? 자,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학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한 다음에 자, 진단평가를 제 시간에 자, 9월 18일까지 한 명도 누락 없이 모두 다 진단평가를 해주기를 바랄게요. 자, 또 하나 공지사항을 할게요. 자, 이 내용이 제가 지금 공지사항에다가 지금 올려놓는 내용들이죠. 자,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잘 따라주고 있어서 고마워요. 자, 그런데 몇 명의 친구들이 좀 규칙을 안 따라줘가지고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이메일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왜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되냐면 나중에 우리 뭐 재량평가 리포트라든가 또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대면으로 진행되지 않고 리포트로 대체되었을 때 저번 학기에도 리포트로 이렇게 받거나 할 때 이제 중구난방으로 자기가 보내고 싶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누구인지도 식별되지 않고 이게 출석과제물인지 재량평가 뭐 리포트인지 이것도 구분되지 않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린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주 잘 지켜줬어요. 근데 몇몇 친구들이 조금 안 돼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공지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앞에 출석자 우리 붙여달라고 그랬다, 그죠? 자, 그리고 성명을 적는데 뒤에 요 갈로 친 성명을 적어달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메일에 적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갈로 친 내용들은요, 이거 굳이 적어서 저한테 줄 필요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성명, 학번, 그리고 몇 주 차인지, 그리고 수업 요일이 뭔지, 그리고 그 과목은 뭔지, 이렇게만 적어서 간단하게 해계 처리해가지고 제출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모두 다 이렇게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이 잘 지켜줬는데요. 몇몇 친구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제가 다시 수업 시간에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나머지 친구들도 잘 지켜주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우리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가세거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가세거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은 이런 거래들만 부가가치세를 가세하고 있는 거예요. 제야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자, 이거는 공급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우리 납세 의무자 중에서 제야를 수입하는 자도 납세 의무자로 두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세관장이 발급하는 우리 수입분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고 수치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거래는 제야의 공급, 용역의 공급, 제야의 수입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제야의 공급, 용역의 공급, 제야의 수입에 대해서 공부를 하나씩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제야의 공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야가 무엇인지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자, 제야는 이런 것들을 제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채물, 무채물,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있든 없든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모두 다 제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유채물 중에서 이런 수표, 어음, 주식, 채권,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소비 대상이 아니라 어떤 자본재 그리고 어떤 결제의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죠. 자, 이러한 유가증권, 상품권도 마찬가지예요. 제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상품권도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 유채물, 무채물 이런 것들을 본다면요. 유채물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이나 제품이나 원재료나 기계, 건물, 뭐 이런 어떤 그 형체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유채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무채물, 이런 가스, 전기, 권리 이런 것들은 형체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무채물이라고 하고 유채물 이외의 모든 것을 네, 무채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 제야가 유채물과 무채물로 구분된다는 거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공급은요. 자, 실질 공급하고 간주 공급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실질 공급은 우리가 유상으로 공급을 했을 때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간주 공급은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했을 때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간주 공급, 무상으로 공급했을 때를 우리는 간주 공급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 경우로 구분해 가지고 간주 공급으로 봐서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간주 공급 시험 문제에 상당히 잘 나오는 주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성 증량, 폐업 시 잔존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자가 공급은 또 구분이 된다. 자,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그렇죠. 가세 사업에 사용할 것을 면세에 사용한다거나 또는 영업용 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한다든가 또는 자기의 다른 판매 시설을 갖춘 그런 직매장에다가 반출하는 거. 우리 판매 목적 타사 합장 반출이라고 한다. 그죠? 자, 이렇게 자가 공급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뭐 자가 공급은 면비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생각들이 나네요. 자, 여러분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말고 이러한 용어들을 외워야 되겠다. 그죠? 그래야지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요. 자, 제아의 실증 공급은 우리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하나는 계약상 원인에 따라서 공급하는 거. 자, 두 번째, 법률상 원인에 따라서 공급하는 거. 전부 다 실질 공급에 해당이 되고요. 자, 계약상의 원인이 되는 게, 자, 매매 계약이 있고요. 가공 계약에 따라서 공급하는 게 있고, 교환 계약에 따라서 공급하는 게 있고, 그리고 어떤 주식을 바꾸자 부동산을 공급하는 요렇게 계약상 원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구분을 하고 있죠. 자, 법률상 원인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경매나 수용이나 뭐 공매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런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도 하나의 실질 공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업 목적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공계약이 있습니다. 자, 이 가공계약은, 자, 이게 우리 재화랑, 그리고 용역이랑 조금 구분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가공계약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계약이 있고,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른 가공계약이 있습니다. 자,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은요. 자, 이 주요 자재를 부담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야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주요 자재의 전부 일부를 부담을 하게 되면 제야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계약이라고 하고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계약은 이런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가공계약과 관련해서 출제가 될 때는요, 이것을 제야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계약인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계약인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물출자. 자, 이 현물출자는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자, 이런 경우. 자, 제가 자본가 또는 투자자예요. 그리고 법인이 이렇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자본가는 자, 법인에게 어떤 그 부동산을 공급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법인은 그 대가로 주식을 지급할 거예요. 그러면 이 자본가는 결국에는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을 수취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현물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 말고 그 부동산을 수취하는 법인, 이때는 현물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현물출자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죠. 자, 차변에 자, 유형자산이 들어오고요. 자,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한다. 그죠? 그리고 그리고 자본금 이상으로 유형자산이 크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이 이렇게 들어오겠다. 그죠? 아우 미안해요. 자, 그런데 이 현물 출자도 제아의 실질 공급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법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자본가는 자, 자본가는 공급하는 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매출세액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 법인 입장에서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입세액이 발생하겠다. 그죠? 이와 관련된 부가세 문제를 하나의 해결 처리로 본다면 법인 입장에서는 부가세 이쪽이네요. 부가세 대금까지 포함해서 우리 자본이 이런 증가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여기서 경매 수용 요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학습하는 제아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그런 사유하고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제아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담보 제공입니다. 담보라고 하면 뭐 주식 같은 거에 질권을 설정하는 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 그리고 부동산을 양도 담보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우리는 담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런 담보 제공은요, 제아의 공급으로 보지가 않습니다. 아셨죠?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제아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자,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런 것들이 질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제아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자, 사업 재편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때문에 사업 재편성이 힘들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국가 경제를 또 망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면제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제아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 이거는 실익이 없습니다. 국가 입장에서. 그래서 제아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탁재산 가지고는요, 요런 사유가 되게 되면 제아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사유들에 해당하게 되면 제아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세징수법이나 뭐 민법 등에 따라 가지고 공매나 또는 경매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것도 제아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데요. 자, 요거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제아가 공급이 된다. 그죠? 이 내용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렇구나. 국세징수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매가
발생하게 되면 제하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이런 국세징수법이나 민법 등에 따라서 어떤 배상을 해줘야 되고 채무 변제를 해줘야 된다는 상황이면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 실익이 없어가지고 제하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용 시 받는 대가.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가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수용을 당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하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여기 수용 들어가 있죠. 하지만 정비법, 도시정비법, 그리고 공익사업,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수용을 당하게 되면 제하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다음 중 제하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쉬운 문제에 간혹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요. 자, 이제 간주 공급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간주 공급은 어떻게 하는 걸요? 무상 공급분에 대해서, 이것은 제하의 실질 공급은 아니지만 제하의 공급으로 봐야 한다, 의제해야 된다, 간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자가 공급입니다. 자가 공급. 자, 자가 공급 위치가 어디에 있었나요? 여기 있다. 그죠? 간주 공급 중에서 자가 공급이다. 이 자가 공급 중에서 이제 면세 존중부터 해가지고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면세 사업의 존중입니다. 자, 개념을 먼저 잡습니다. 간주 공급은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은 제하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은 간주 공급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간주 공급에 해당되려면 우리가 가세되는 취득 제하를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는 일단은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매입세 공제 받은 우리 원재료를 면세 사업에 사용을 한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되나요? 원래 면세 사업에 사용할 원재료 같은 경우는요,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것은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자, 논리 구조가 이렇죠. 면세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0입니다. 그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매입세액도 공제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세사업자는 매출세액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도 공제를 해줍니다. 아셨죠? 그런데 매입세액 공제 받아놓고 매출세액이 없다고 하게 되면 뭔가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이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것을 불공제 받은 것처럼 토해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면세 존중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자, 우리 고속버스, 자, 가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유소에서 경유를 구입하게 되면 가세 사업에 사용하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습니다. 자, 하지만 자, 우리 시외버스 또는 시내버스, 지하철 전부 다 면세 사업이에요. 면세 사업에 사용하려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입했다. 그러면 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겠죠. 매입세액 불공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속버스에서 사용하려고 구입한 기름을 시외버스에도 넣었다. 그러면 이때를 공급의제, 그러니까 간주 공급, 자가 공급으로 보겠다. 자, 그래서 이 간주 공급에 해당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매입세액 받은 것을 토해내야 됩니다. 자, 매입세액 받았던 것을 토해내는 그 절차를 우리가 간주 공급으로 해가지고 가세 표준으로 올려가지고 우리가 매입세액 받은 것을 다시 이렇게 환원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자, 간주 공급은 거의 다 그런 것들이에요. 간주 공급은. 자, 이렇게 회계 처리. 회계 처리도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자, 차이점은 딱 요거밖에 없어요.
자, 매입을 했다고 하면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아줍니다. 자, 그런데 면세 사업은 매입세 공제가 없잖아요. 자, 없죠. 그래서 그 200원을 어디다가 얹어주느냐. 그 해당 계정에 합산해가지고 매입세 불공제분은 소득세법상, 법인세법상 필요경비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 그죠? 네. 가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부가세 대급금을 잡아주면 되고,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부가세 대급금을 잡을 필요 없이 어차피 매입세 불공제가 되니까 해당 계정에 비용으로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면세 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또는 그 유지의 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 용어를 조금 용어를 조금 구분해서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영업용입니다. 영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영업용입니다.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영업용은 그 차량 자체를 가지고 매출을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택시, 렌트카 등등등을 우리는 영업용 차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비영업용, 이런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인데요. 그 말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업무용으로. 자, 우리 뭐 임원이 타고 다니는 차량 또는 출장 갈 때 쓰는 차량 등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또 업무 무관이 있겠죠. 이것은 영업에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에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무 무관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차량이 되는 거겠죠. 그것을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비영업용은 자, 업무용입니다. 업무용. 아셨죠? 업무 무관이라면 이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매입세액 당연히 불공제 돼버리잖아요. 그죠? 당연히 업무 무관 차량은 안 되는 거고, 비영업용이라는 의미 안에 업무용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영업용이라고 한다면, 아, 영업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회사 업무를 볼 때는 사용하는 차량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비영업용도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입니다. 얘도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느낌은 꼭 세액 계산할 때는 그 느낌이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로 취득하거나 또는 사용하거나 이제 영업용에서 비영업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거나 또는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취득한 제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주 공급으로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내용도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제하의 공급으로 안 봅니다. 면세처럼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영업용 이렇게 쭉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택시. 자, 영업용입니다. 자, 자동차 대리점. 자, 판매용입니다. 재고 자산에 해당되겠다. 그죠?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업용. 자, 이거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소형 승용차라고 했습니다. 자, 트럭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떤 거예요? 승용차가 아니니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자, 현대자동차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현대자동차가 자, 소나타를 우리가 소비자한테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자, 실질 공급이다. 그죠? 자, 그러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거래 징수해야 됩니다. 자, 이때 소나타는 뭐예요? 그렇죠. 재고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타를 만들기 위해서 취득한 원재료는 전부 다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겁니다. 자, 이런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원재료로 가세자산인 소나타를 만들었다. 그죠? 자,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나요? 자, 우리 현대자동차 영업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네, 영업부가 이 소나타를 판매용 소나타를 영업부가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때를 공급 의제, 간주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소나타는 소형 승용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낌 받았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 자가 공급의 마지막. 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입니다. 자,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은요, 자,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그러니까 지금처럼, 자, 공장이 있고요.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판매하는 사업장. 이렇게 두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요. 어떻게 됐나요? 자, 이 공장에서 만든 TV를 어떻게 해요? 판매장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보내버리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이 TV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매입해야 되죠. 자, 여기에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판매 사업장으로 보내고 이 판매 사업장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 구매자한테. 자, 그러면 좌측 이쪽에서는 매입만 발생하고 이쪽에서는 매출만 발생하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사업자 단위 가세 이게 아니고요. 아셨죠? 희한하게 공장에서는 매입만 발생하고 그리고 오른쪽 판매장에서는 매출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매 사업장은 매출 세액만 계속해서 나오고 이 공장에서는 계속 한금만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시기와 환급 받는 시기는 시간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환급은 확정 신고 기간 때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죠? 우리 조기 환급을 얘기하는 건 아닌 거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자들이 그 자금에 대한 융통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사업자들의 자금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판매 목적 타 사업장으로 반출될 때 그때 간주 공급으로 보자는 겁니다. 아셨죠? 자, 하지만 이 2개의 사업장을 통합해서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두 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가세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주사업자 총괄 납부, 사업자 단위 가세는 이미 통합해서 우리가 매입을 차감한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통합해서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간주 공급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 원재료를 매입을 할 때 원재료가 매입세 공제 받지 않았거나 또는 면세 원재료를 구입을 함으로써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았거나 자,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던 안 받았던 공급 의제로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게 면세 존용하고 비용업용 승용 자동차하고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면세 존용,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는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고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은 그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써놨죠. 사업자의 불필요한 자금을 압박하는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간주 공급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개인 쪽 공급을 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 쪽 공급은 자,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어떻게 해요?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용, 소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관련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삼성전자가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는 갤럭시 S 시리즈를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판매를 하겠죠. 그죠? 자, 근데 판매를 이제 갤럭시 S 시리즈를 만들 때 어떻게 했나요? 가세되는 제아들이 많죠. 매입을 할 때.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다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쓰느냐? 거기 있는 임직원인 종업원들한테도 나눠준 거죠. 자, 무료로 공급이 되었죠. 자, 이때를 간주 공급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작업모, 작업복, 작업모, 작업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들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공급 의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직장 체육비, 직장 문화비, 우리 회사의 어떤 단합을 위해서 하는 어떤 이벤트들을 할 때, 그때 우리 종업원들한테 무상으로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급 의제로 보지 않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인당 연간 자 금액 요건 잘 봐야 됩니다.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는 가세 제외됩니다. 자, 요게 예전에는 이런 금액 조건이 없었었어요. 이게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주는 거는 괜찮았는데요. 이제 금액 기준이 들어왔습니다. 자, 얼마요? 자, 10만 원입니다. 자, 10만 원 이내의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가세가 제외되는 사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 사업상 증여입니다. 자, 이것은요, 자,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들을 자기의 고객이나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 자, 증여가 뭐죠? 자, 무상으로 준 것을 우린 증여라고 합니다. 자,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제야의 공급으로 본다, 간주한다. 그죠? 자, 똑같이 삼성전자가 있었네요. 자, 갤럭시 S 시리즈를 생산하면서 관련된 원재료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매입세 공제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면서 우리 국가는 예상을 했을 겁니다. 아하, 갤럭시 S에 대해서 처음에 매입을 할 때 공제를 받았을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창출한 다음에 다시 이 공제받은 세액이 매출세액으로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삼성전자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한테 줬어요? 거래처한테 이 갤럭시 S를 어떻게 줬나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증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시켜줬으면 당연히 매출세액으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이 매출세액으로 되돌아올 게 지금 거래처로 가면서 국가는 매출세액을 받을 수 없게 되었잖아요. 안 된다. 자, 이거 공급 의제로 봐가지고 매출세액 납부시켜야 된다. 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이게 사업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들. 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시험 문제에 잘 나오죠. 자, 요 내용은 우리 2교시에 우리 상세하게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가 2교시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